네, 김주현 앵커 정말 수고 많았고요. 확 티를 내고 가네요. 자, 이어서 파워마켓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LNP 센터의 이영준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일정 매매와 관련된 것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볼 테고, 자, 우선은 그 지나간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예. 사실상 그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발표됐던 그 ADP 민간 고용자 수, 네. 워낙에 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금요일에 발표하는 정부의 그 발표치도 좀 좋을 거다. 눈높이가 높았는데 예. 이 고용 쇼크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였는지랑 그 배경 같이 좀 풀이해 주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6월 노동부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 시장 안정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과의 통계 조사 차이도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앞서간 점도 원인이었습니다.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지난달 발표된 5월 일자리 수에서는 2.5만 개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월 예상치에서는 10만 개에서 1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고용 회복 기대감을 높여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6월 실제 발표값은 1.8만 개 수준으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음은 물론 지난달보다도 못한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향한 이유는 고용지표가 조사된 6월 중순이 미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불안감이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이고요. 그리고 고용지표의 경기 후행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갔던 시기를 조금 늦춰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노동부 고용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지만 하반기 완만한 고용 회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중순에 43.2만 건에서 7월 초 41.8만 건으로 개선된 점과 그리고 6월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고용 항복 서베이 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반등한 점이 하반기 고용 회복을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향후 40만 건 이하로 진입 시 고용 개선세의 가시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를 매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히 언급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6월 발표가 된 거는 예상치 거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5월치도 그 수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한 원래 발표됐던 것보다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아무튼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절 조정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일단은 나온 데이터는 실망스러웠고 시장도 그렇게 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찍고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역시 이제 중국에는 지난 주말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뭐 한 6.2%까지 이제 예상을 했는데 6.4%. 또 긴축에 대한 걱정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주말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중국의 6월 물가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등 절대 기준으로도 부담스러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4% 상승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물가 압력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중 식품 부분의 가중치는 3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식품 비중의 9%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향후 중국 물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추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차츰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기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 6월 이후 중국에서는 구제역,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에 따른 수급 차질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올해 7월 이후 지표부터는 전년 동기 증가율로 볼 때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가격 안정 영향인데요.
국제 대두 가격은 올해 4월을 고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돼지의 주 사료로 쓰이는 대두의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함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료 가격의 안정이 이어질 경우 중국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안정 외에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물가 상승이 다소 높았지만 큰 틀에서 변화 없이 긴축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시각이 엇갈립니다. 중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 아니면 이제 지난 7월 7일자로 올렸죠. 네. 예. 그래서 7월 7일자로 좀 하반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좀 양론으로 나뉘는데 대신증권에서 좀 그 후자 쪽으로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합지수, 그 상하이 종합지수는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조금 전에 이제 또 상승으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이탈리아 그 부채 우려도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보니까 뭐 10년물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9년 사이 또 최고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 CDS 프리미엄도 또 이제 사상 최고로 가고 있고 그쪽도 아직까지 조금 안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또 이게 환율로 통해서 나타나네요. 네. 유로화는 약세, 달러화 강세,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좀 반등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좀 시장 전망 같이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예,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악화와 이탈리아의 은행권 부실 우려로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등락과 함께 환차익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최근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은 주식 평가액과 함께 환차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강달러 기조와 함께 원달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는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1180원 중반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환율은 약 25원가량 정도 하락했으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3조 3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 외국인들은 주식 평가 차익과 더불어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차손 평가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 우위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추세적인 매도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미국 달러의 강세 기조 지속과 유럽발 리스크 확산 지속 여부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율 추이와 유럽발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변수에 대한 조건은 필히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전망을 하는데, 그렇죠? 네. 뭐 몇 가지 이제 환율하고 대외 변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증시 조정 보이니까 2천억 이상 순매수를 강하게 합니다. 예. 뭐 지수대랑 여러 가지 좀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뭐 2,050선에서의 매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일단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 중반 중국 GDP와 산업생산 등의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지표와 더불어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 일본 지진, 유가 충격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고용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낙폭 축소는 그것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실적 중 소재,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다음 주 후반부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중소형주는 좀 최근에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지수도 잘 가고 있고 테마주도 비교적 좀 증시가 좀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뉴스에. 예. 그런 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최근 중소형주의 강세 배경은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끝난 후에 중소형주들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과 같이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에다가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서는 중소형주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내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주도주의 강세나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이니까 이제 일정도 좀 살펴봐야죠. 예. 뭐 거시적인 걸 놓고 보면 수요일에 이제 중국의 뭐 3분기 GDP, 2분기죠. 2분기 예, GDP 맞습니다. 발표도 있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또 금통이 목요일에 있는데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 예, 먼저 외교통상부에서 13일 수요일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교통상부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양국의 신재생 에너지, 항공, 그리고 국방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지식경제부에서는 미래 선도기술 5개 사업단을 지정하고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미래 선도기술에는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응용 제품, 그리고 해양 플랜트 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목요일 2시경에는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해상풍력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여간 준비를 해온 마스터 플랜이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국내 해상풍력에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라고요? 예. 해상풍력 마스터 플랜, 예.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풍력은 그 땅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그 풍력 발전기를 심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는 거고. 자, 그런데 이거 좀 말씀을 드린 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중에 조금 풍력 관련주들 많이 움직입니다. 평산이 상한가에 가 있고요. 용현 BM이 한 6%, 동국 SNC가 한 4%, 유니슨도 한 7% 이상 오르고요. 네. 미리 반영이 되는 걸까요? 예, 저도 오늘 아침까지 종목들의 추이를 살펴봤었는데 그때까지는 좀 반응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그 대신증권에서 나온 그 일정 매매 요 자료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시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미리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식경제부의 해상풍력 마스터 플랜은 목요일에 이제 발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근데 목요일에 들어가시는 분들 또 이제 혹시나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목요일에 들어가시는 건 좀 늦을 것 같고, 왜냐면 아직 풍력주들 실적이 개선되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문에 의존하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워닝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LMP 센터 이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